얼마 전 화제가 됐던 멕시코의 소칼로 광장 영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실제로 멕시코는 현재 세계 5위 규모의 K-팝 시장입니다. 또한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은 한류 관련 보도 가운데 K-팝 비중이 38.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 분야 중 K-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남미 전역의 한류 열풍을 다룬 영국 가디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미국은 더 이상 선망의 나라가 아니다. 한국 문화가 중남미를 휩쓰는 이유. 여담으로 가디언이 굳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이 현상을 설명한 점도 꽤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칠레, 멕시코, 브라질에서 모든 한국적인 것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칠레 산티아고의 한 문화센터 앞마당, 반듯하게 깔린 석재바닥 위에서 4명의 칠레 소녀가 힘차게 군무를 맞춘다. 그들은 한국어로 숫자를 세며 동작을 맞춘다. 소녀들 앞에는 13억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바로 K-팝 슈퍼스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10년 전만 해도 이런 장면은 어리둥절한 시선을 받았겠지만 이제 이들은 중남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거대한 현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음식부터 TV 드라마, 스킨케어, 패션까지 한국 문화는 이제 중남미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한때 일부 마니아들의 취향에 불과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멕시코에선 친구야미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진김.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하며 1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스타가 됐다. 2025년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열린 콜롬비아에서는 한국 유튜버 지온황이 한류 붐에 힘입어 식사와 노래방 문화를 결합한 업장들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음악을 직접 부르며 화제를 모았던 전 주 브라질 한국 대사가 지금도 친근한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또한 63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아서백 같은 한국계 브라질 인플루언서들도 한국 문화와 음식 홍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 세계로 한국 문화를 확산시킨 한류는 이제 중남미까지 완전히 집어삼켰다. 현재 멕시코는 전 세계 K-팝 시장 규모 5위 국가다. K-팝 거대 그룹 BTS의 컴백 투어 티켓 수요가 폭발하자 멕시코 대통령은 한국 정부 측에 추가 공연 일정 논의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보냈다. BTS 투어는 보고타, 리마,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에서도 열린다. 모든 건 팬데믹 시기부터 시작됐어요. 1970년대 소규모 한국인 이민자들이 정착했던 산티아고의 작은 지역 파트로나토에서 살아가는 다니엘라 임은 이렇게 말했다. 팬데믹 공세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기생충의 인기가 급상승했고 이후 제한 조치가 완화되자 그녀의 가족은 원래 운영하던 섬유 공장을 전통 한식당으로 바꿨다. 예전엔 사람들이 우리 문화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에서 누가 소주를 마시거나 삼겹살을 먹기만 하면 다음날 바로 아이들이 와서 그걸 주문하려 해요. 이제는 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할 정도예요. 몇 개의 화려한 상점 건너편 미니마켓에는 스페인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김치 통조림과 쌈장들이 진열돼 있다. 이 작은 골목 지역엔 현재 40개가 넘는 한국 식당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생겨난 것이다. 중남미 전역에서 한국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 보건부 장관 알렉상드르 파딜리아는 중남미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이 트럼프 시기 미국의 국제적 매력 약화와 대비된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제 미국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딸은 어디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미국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점점 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우리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죠. 현재 중남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계 후손은 약 10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존재감은 이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멕시코 시티에선 이러한 영향력이 리틀 서울이라 불리는 한인타운을 훨씬 넘어 확산됐다. 한식당, 노래방, 뷰티숍으로 유명했던 그 지역을 넘어 이제는 도시 전반으로 퍼진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멕시코인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는 2010년 처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을 당시만 해도 자신은 거의 혼자였다고 회상했다. 그땐 정말 극소수 취향이었어요. 정말 깊게 빠진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죠. 그는 멕시코시티 국립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이후 그는 2014년 한국으로 이주했고 결국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게 됐다. 제가 한국 방송 일을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 멕시코에서 한국 팬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직접 지켜봤습니다. 예전엔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한국? 그게 어디야? 라고 물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에는 약 1,400만 명의 K-팝 팬이 있다. 멕시코시티 공공장소 곳곳에는 K-팝 스타처럼 옷을 입고 삼각대를 세운 채 춤을 추는 청소년들이 보인다. 부르고스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 자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영상은 시각적으로 중독성이 아주 강하죠. 색감도 화려하고 화면 전환도 빠르기 때문에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인터뷰한 릴리아나 이네스 송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늘 한국과 아르헨티나, 제 안에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38세인 그녀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아르헨티나 TV보다 한국 방송을 더 많이 봤다. 그러던 2018년 친구의 권유로 한중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당시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들 문화를 단순히 아시아 문화로 한데 묶어 인식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중남미엔 아시아에 대한 무지가 많고 반대로 아시아도 중남미를 잘 모른다는 걸요. 물론 악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릴리는 결국 아르헨틴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다. 2024년 12월에는 그녀가 자신의 SNS 채널에서 오징어 게임 배우 이정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산티아고 중앙대학교 세종학당의 최진옥 박사는 한국학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2019년 단 60명의 학생으로 시작됐다. 당시 학생들은 단순히 한국어에 호기심을 가진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15개 반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칠레의 젊은 세대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 문화 이상의 한국 자체를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깊어졌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들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가디언은 이 현상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국 중심 문화 질서의 변화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미국 문화가 세계 대중문화를 사실상 독점했다면 이젠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훨씬 다양하게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 하나의 문화 기준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류는 세계 문화 질서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